제대로 된 자세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뛰면 종아리가 오히려 얇아질 수 있습니다. 러닝이 주는 전신의 운동 효과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리 라인이 더 예뻐질 수 있었던 그 방법에 대해서 러닝 후에는 어떻게 다리를 관리해야 되는 걸까요? 드라마틱한 다리의 변화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다리 관리법 5가지, 제가 10년 이상 꾸준히 해오면서 맹물이 아니라 꼭 베스솔트를 넣은 물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길래 다리가 얇아지는 건데요? 어떤 원리인 거냐? 러닝에 도전은 해보고 싶은데 다리가, 종아리가 두꺼워질까봐 시작을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더불어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하긴 했지만 다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근육형 다리인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하체 비만으로 고민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 마음과 고민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꾸준히 해오면서도 다리가 두꺼워지지 않은 이유, 오히려 다리 라인이 더 예뻐질 수 있었던 그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러닝을 하면 정말 종아리가 두꺼워질까요? 그 근본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두꺼워질 수 있으나 그 시기를 넘겨서 꾸준히 계속 반복하신다면 오히려 다리가 더 얇고 길게 예쁜 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다리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쓰지 않던 근육들을 갑자기 과사용했으니 혈류가 다리, 특히나 종아리 쪽에 몰리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두꺼워진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육통도 생기고 다리가 무겁고 불편감이 들어요. 그래서 러닝을 시도해보다가 일시적으로 다리가 두꺼워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빠르게 중단해버리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때 멈춰버리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두꺼워진 상황에서 멈춰버리게 되니까 그 이후에 꾸준히 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다리가 더 얇아질 수 있는 그 변화를 느껴보지도 못한 채 중단한 거라 러닝을 하면 종아리가 두꺼워진다라는 그 오해 속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현상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면 더 얇고 더 탄력 있고 더 탱글탱글하게 길고 얇은 선으로 다리를 바꿔내실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이유로는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달리게 되면 어떤 근육을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뛰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상태로 무작정 뛰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 그리고 잘못된 근육의 사용으로 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 전체적인 근육의 밸런스는 무시하고 종아리 근육만으로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종아리 근육이 과사용되고 더 많이 펌핑이 되고 종아리 근육이 조금은 일시적으로 두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죠. 특히나 운동을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종아리가 많이 과도하게 발달된 체형들을 보면 엉덩이나 허벅지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아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느라 두꺼워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엉덩이와 허벅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종아리로만 쏟아졌던 그 업무를 허벅지와 엉덩이가 분담해서 이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업무 분담. 저도 종아리가 발달된 체형이었다 보니까 또 근육형 다리였다 보니까 예전에는 달리면 종아리만 그렇게 아팠었어요. 아니면 발바닥이 아프거나 혹은 발목, 무릎 이런 데가 아프거나 러닝의 폼을 어느 정도 개선해 가려고 노력을 해오기도 했고 엉덩이, 허벅지 근육의 강화를 동시에 계속 진행을 해왔더니 요즘에는 뛸 때 엉덩이, 뒷복지가 그렇게 아파요. 그걸 뛰면서 느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대로 된 자세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뛰면 종아리가 오히려 얇아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의 비율이 예전보다 더 좋아져 전반적으로 길고 얇은 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러닝을 하면 종아리가 두꺼워질 거다라는 오해 속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다친 사슬 위주의 유산소 운동만 그렇게 반복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일리프티컬이나 사이클이요. 다친 사슬이 뭐냐면 발바닥이나 손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운동을 진행하는 걸 다친 사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유산소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던 거죠. 살은 빼야 되겠는데 종아리가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종아리 근육의 사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일리프티컬이랑 사이클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일리프티컬이랑 사이클 안 탑니다. 무조건 시간이 나면 러닝을 차라리 하고 맙니다. 러닝이 주는 전신의 운동 효과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소비할 거라면 이제는 무조건 뛰는 걸 선택해요. 러닝이 전신의 체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태워줄 뿐만 아니라 다리도 더 얇고 길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요.
저희 회원님들 중 한 분의 변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 등록을 하러 오셨을 때는 하체 비만을 개선하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오셨었어요. 같은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지만 이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이 사진 속의 회원님은 운동을 많이 안 해보셨던 분이셨고 전반적인 체지방형 다리였기도 하지만 종아리 쪽에 근육이 좀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종도 많았고 다리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으셨었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회원님들 마음을 너무나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바꿔드릴게요. 저희만 믿어보세요 하고서 이제 열심히 저희가 같이 땀을 흘렸는데 어떻게 땀을 흘렸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러닝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계속해서 러닝의 폼을 바꿔가면서 또 인클라인도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을 계속 몸에 주입을 해주면서 러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의 모양이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저만의 다리 관리 꿀팁까지 전수해드려서 그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는 거 끝까지 봐주시면 그 꿀팁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예쁜 다리죠. 그리고 훨씬 길어 보이죠. 처음에는 두꺼워지는 듯한 일시적인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 느낌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더 예쁘고 긴 다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러닝을 하면 다리가 더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닝 후에는 어떻게 다리를 관리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하고 있는 다리 관리법 5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관리법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하체 고민으로부터 멀어지실 수 있어요. 완전 보장. 첫 번째, 충분한 웜업.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하게 웜업을 해주고 나서 뛰어줘야 돼요. 그래야 종아리가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웜업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달려버리게 되면 근육들이 갑자기 사용되기 때문에 근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고 종아리만 또 과도하게 사용이 돼서 종아리가 더 두꺼워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다리에 쥐가 나거나요. 다리에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심박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동작들을 통해서 몸을 따끈하게 예열을 해준 후에 달려야 다리 근육들이 조화롭게 사용되면서 라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러닝 후 반드시 꼭꼭 스트레칭하기. 이건 진짜 별 5개. 웜업도 중요하지만 쿨다운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의 몸은 뭐든지 갑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갑자기 달린다. 갑자기 달리기를 끊는다. 갑자기 살이 많이 쪘다. 갑자기 살이 많이 빠졌다. 살이 갑자기 많이 찌는 것도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는 것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는 우리 몸이 좋아하지 않아요. 막 열심히 근육을 엄청 많이 과도하게 사용을 하다가 뚝 갑자기 몇 킬로 내 채웠다 하고 끝내버리면 근육이 과사용된 상태로 과수축된 상태로 운동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몇 번이고 반복이 되면 나중 돼서는 근육이 단단한 성질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얇은 선, 긴 선의 라인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울퉁불퉁한 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달리기 하면서 많이 수축된 나의 다리 근육을 바로 이완까지 시켜줘야 부드럽고 말랑하고 얇은 울퉁불퉁하지 않은 그런 매끈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웜업과 쿨다운은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부상을 예방해주기도 해서 더 오랫동안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니까요. 꼭 귀찮다고 건너뛰지 마시고 반드시 나만의 웜업과 쿨다운의 루틴을 만드셔서 꼭 전후로 이행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제부터가 찐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꿀팁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베스솔트 족욕인데요. 몇 년 전에 제가 하체 비만에 탈출할 수 있었던 저만의 비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다리는 근육형 다리였는데다가 종아리가 굉장히 발달된 타입이었고 체지방도 하체에 많이 몰리는 하체 비만 타입이었었어요. 그러면서도 손발이 매우 차갑고 상체는 굉장히 마르고 상하체의 비율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의 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저만의 방법을 찾다가 터득해낸 게 베스솔트 족욕인데 베스솔트 족욕을 꾸준히 해온 이후에 제 다리가 정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지금은 이건 나의 평생 숙제다. 나는 진짜 평생 이걸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이 방법을 하체 때문에 저를 찾아온 많은 회원님들에게 전수를 해드렸는데 그 회원님들 대부분이 운동과 베스솔트 족욕을 통해서 다리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진짜 다른 사람의 다리처럼 크게 변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미 이 베스솔트 족욕에 대한 그런 결과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가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따뜻한 물, 한 40도 정도의 물에 베스솔트를 풀어놓고 발을 담그고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매일 하려고 하면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 귀찮음을 이겨내고 하는 사람만이 다리가 얇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길래 다리가 얇아지는 건데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원리인 거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따뜻한 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종아리와 발의 온도를 따뜻하게 바꿔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다리로 몰려있는 혈류를 조금 빠르게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베스솔트를 꼭 넣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따뜻한 물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스솔트가 아주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맹물이 아니라 꼭 베스솔트를 넣은 물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어떤 원리냐면, 일단 베스솔트가 염분이 있는 소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베스솔트를 넣은 염도가 높은 따뜻한 물에 우리의 다리를 담그고 있으면 우리 다리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고 베스솔트 안에 있는 천연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좋은 에센셜 성분들이 피부로 흡수가 되는 삼투압 현상이 발현이 됩니다. 삼투 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삼투 현상. 삼투 현상이 적용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김장할 때, 배추 절일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배출이 되죠. 그러면서 단단했던 배추가 약간 흐물흐물해지고 배추가 숨이 죽죠. 부피가 좀 줄어들죠. 그거를 우리 몸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부은 상태의 다리를 소금물에, 그러니까 베스솔트 물에 담그고 있으면 삼투 현상이 발현이 되면서 우리 몸속의 부종기는 빠져나가고 베스솔트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걸 꾸준히 반복하게 된다면 다리 붓기로부터는 정말 해방될 수 있겠죠. 저는 요걸 꾸준히 하면서 다리 부종으로 고민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만큼 잘 붓지 않고, 또 예전에는 손발이 정말 차가웠는데 요즘에는 손발이 그렇게 뜨끈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항상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희한하죠. 손발이 차가울 때는 살이 잘 쪘거든요. 뭐만 먹어도 그냥 쪘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됐어요. 저의 체질 자체를 베스솔트로 하는 족욕 그리고 러닝으로 바꿔낸 것 같아요. 제가 10년 이상 베스솔트를 활용한 족욕 그리고 반신욕을 꾸준히 해오면서 정말 큰 드라마틱한 다리의 변화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만 하신다면 정말 달라진 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크게 바뀔 수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베스솔트도 다양한 브랜드의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많이 사용해 봤었는데요. 진짜 안 써본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국내 브랜드부터 해서 해외 브랜드 직구도 많이 하고 여행 가서도 많이 사오고 진짜 다양하게 써봤는데, 리솔츠라는 브랜드를 만나게 된 이후로부터는 유목민 생활을 끝내고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면서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보장된 제품으로 다리 관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솔츠의 제품 추천이에요. 실패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원재료가 진짜 끝장나거든요. 제가 되게 많은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써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써본 베스솔트의 대부분 제품들에 대한 리뷰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 비교해봐도 리솔트의 제품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입니다. 원재료가 진짜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 관리의 효과도 월등하게 다릅니다. 사실 삼투압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건 결국엔 우리 몸에 수분이 배출되고 베스솔트 안에 함유된 좋은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쓸 수는 없죠. 낮은 품질의 제품을 썼을 때는 안 좋은 성분이 우리 피부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스솔트만큼은 저렴하고 양 많은 거를 찾으시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원재료의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처럼 오랫동안 습관으로 가져갈 계획으로 하신다면 정말로 더 신중하게 원재료를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3-4번 이상은 저는 하고 있는데 3-4번 이상 좋지 않은 그 성분을 피부에 닿게 한다면 결국에는 제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피부 알러지가 올라온다든지 피부염이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베스솔트만큼은 조금 가격대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양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이라 한 통 사두면 꽤 쓰는 편이에요. 네 번째 방법은 마사지입니다.
족욕 또는 반신욕을 통해서 다리를 부드럽고 말랑하게 그리고 부종기를 싹 걷어낸 상태에서 마사지까지 해주면 다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마사지는 사실 셀프로 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도구의 활용이 필요한데 저는 이 두 가지의 도구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사지바. 괄사 형태의 비누인 건데 이걸 가지고 러닝 후에 바로 샤워를 할 때 종아리 앞면, 옆면, 뒷면 해가지고 문질문질 문질러주고 발바닥 아치부터 시작해서 발등까지 싹 풀어주면 다리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다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쇄골 밑라인이나 이런 목선 타고 문질문질 해주면 얼굴 붓기도 싹 빠지고 얼굴 라인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씻으면서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 추천해요. 마사지 바도 리솔츠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사실 이걸 처음 접하고 나서 되게 다양한 브랜드 걸 또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제 성격상 저는 다 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되게 많이 다양한 브랜드의 괄사 비누를 구입을 해서 써봤는데 이게 가장 씻으면서 사용하기 편한 그립감인데다가 원재료가 또 끝장나니까 피부 트러블이 없더라고요. 샤워하면서 바로 근막이완해서 다리 풀어내고 싶다. 혹은 이런 림프나 얼굴 라인, 이런 목선까지도 팔 라인 이런 데까지도 한꺼번에 그냥 씻으면서 바로바로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사지바 추천이에요. 이거 얼굴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얼굴에 피부염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라서 얼굴에는 아직 시도를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얼굴 밑에, 요 목 밑으로만 전신에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쌤은 저처럼 피부가 예민한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세수도 하고 얼굴 마사지도 하고 종아리도 하고 저보다도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사용해도 괜찮고 임산부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너무 괜찮은 천연 성분이라는 거. 이 보라색이 출시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출시되기 전에는 파란 색깔을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보라색이 출시가 된 다음부터는 파란색보다는 보라색의 손이 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라색이 저의 최애 마사지 바입니다. 알갱이가 좀 들어있는 바디 스크럽 형태의 마사지 바도 있고 그래서 원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이 제품들을 오래 사용해 왔기도 하고 또 이 제품들로 회원님들의 바디 관리를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2년 전쯤에 리솔츠 측과 함께 협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회원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히든 할인 링크를 열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2년 만에 그 링크를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회원님들이 다 썼는데 또 언제 하냐, 정상가 주고 사려고 하면 조금 비싼 편인데 언제 도대체 링크 열어주는 거냐, 또 하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이 문의를 주셨고 DM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쟁여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상가로도 늘 재구매를 했던 사람이라 제 거도 이번에 쟁여놔야죠 이제. 2년 전에 같이 협업을 했을 때도 최고 할인율로 진행을 해주셨어가지고 저희 회원님들, 구독자분들 진짜 많이들 쟁여두셨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이 최고 할인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열어주시는 히든 링크보다 더 저렴한 데는 없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이랑 요즘에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같이 참가한다든지 마라톤을 같이 참가한다든지 주기적으로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해 왔다 보니까 더 많이들 요청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드디어 열게 되었네요. 이번 주 금요일인 2월 28일 날 오픈이 되고요. 베스솔트는 총 5가지 향 모두 이번 히든 링크에 포함이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선셋 브리즈. 최근에 새로 출시된 이후로 저의 최애가 된 향인데요. 자몽, 레몬, 귤껍질 등이 들어간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몽, 레몬의 향료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고급진 향입니다. 두 번째, 오션 머스크. 선셋 브리즈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저의 최애였는데요. 요즘엔 차애가 되었어요. 유칼립투스, 톳을 포함한 해조류,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브가 블렌딩 향이라 독특하고 시원하면서도 힐링이 되는 향이에요. 들어간 재료들의 작용들 때문에 피부 진정과 붓기 관리에는 효과가 가장 높다고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요. 세 번째, 선셋 로제. 발효 복분자 추출물과 달맞이 꽃씨를 한국의 허브와 블렌딩한 제품이에요. 피부 보습과 노화 억제에 좋아요. 상큼한 복분자 향 끝에는 로즈 향이 남아서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반신욕 후에 물로 간단히 헹구고 잠옷을 입어도 그 향이 그대로 잠옷에 묻어나서 더 좋았어요. 네 번째, 테라로사. 레드클레이, 오렌지, 허브의 조화로 만든 제품이에요.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돼서 호불호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향은 오렌지, 로즈마리, 라벤더, 끝향은 살짝 우디하게 흙향이 남는 매력적인 향이에요. 5가지 중에 유일하게 물에 녹지 않는 내용물이 없어서 반신욕이나 족욕 후 후처리가 가장 간편하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5번째, 젠틀윈드. 바카, 타임, 병풀 등 면역 성분이 강화된 허브 블렌딩 제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은하게 허브 향이 남아요. 참 이번에 히든링크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베스포켓을 증정해드릴 예정이에요. 테라로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품은 물에 녹지 않는 재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용한 후에 물을 버리면 하수구가 막히는 건 아닐지 걱정이셨을 수 있는데, 베스포켓에 베스솔트를 넣고 물에 녹이면 내용물은 그대로 물에 남고 향도 그대로 남지만 건더기는 베스포켓 안에 남아서 후처리가 편해요. 베스솔트를 구매하시는 모두에게 챙겨드릴 예정이니 편하게 사용해보셔요. 그리고 마사지바. 마사지바는 총 2가지 종류가 히든링크를 통해 할인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솔트 마사지 라벤더 클렌징바. 세안부터 바디 모두 사용 가능하며 인공 향료나 화학 방부제가 일절 들어가 있지 않은 고품질의 천연 제품이에요. 뽀득하게 피지는 제거되고 은은하게 라벤더 향이 남지만 속건조는 전혀 없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솔트 마사지 바디 스크럽바. 어성초, 병풀 등 진정에 특화된 허브가 가득 들어간 천연 제품이에요.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있어 얼굴보다는 바디에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렇다고 문지를 때 큰 자극이 바디에 생길 만한 알갱이들은 아니라서 충분히 마사지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마사지바는 제가 잘 쓰고 있는 2종으로만 구성을 해서 히든링크에 포함하게 되었어요. 마사지바를 구매하는 모든 분들께는 고품질의 라벤더 아로마 오일을 2ml씩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 그리고 인스타그램 피드에다가 적어둘게요. 히든링크도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할인이 진행되는 그 히든링크를 통해서 꼭 이번 기회에 쟁여두세요. 또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커버링. 샤워 싹 하고서 잠옷 입고 종아리에다가 바디오일 조금 발라가지고 리커버링으로 문질문질 해주면 진짜 손쉽게 종아리 근육이 말랑해집니다. 근육의 결들을 굉장히 잘 다듬어주기 때문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리커버링으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싹 풀어주고 나면은 다리가 진짜 야들야들해져가지고 정말 매끈해져요. 정말 얇아지고 정말 매끈해질 수 있어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지인들 선물할 때도 리커버링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리커버링은 일반적인 요가링, 젠링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고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 있어서 마사지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어차피 하나 사두고 오래 쓸 거라면 리커버링 하나 겟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이거 산 지가 벌써 10년 돼가는데 내구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정말 오래됐고 매일같이 사용하는데도 흠집 하나 없어요. 아마 제가 할머니가 돼서도 재구매하지 않고 이걸로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다 하기는 너무 귀찮은데 스트레칭, 조교, 마사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나요? 2가지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바꾸길 원하신다면 꼭 이 3가지를 잘 병행하셔야 됩니다. 매일 이 3가지를 다 하면 제일 베스트고 좋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빨리 눕고 싶고 이런 날에는 이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한두 가지만이라도 해서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를 어떻게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아이싱. 아이싱까지 설명드리면 저의 꿀팁 5가지를 모두 다 설명드리는 건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아이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족욕을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족욕의 타이밍, 뛰고 난 직후? 혹은 뛴 다음날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뛰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가서 5km, 10km를 뛰고 뛰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땀이 뻘뻘 나 있는 상태에서, 몸이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족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뛰는 동안 하체 쪽에 근육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혈류가 하체에 많이 몰려서 발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특히나 한여름엔 더더욱이요. 족욕을 한 직후와 마찬가지로 발이 뜨거워져 있고 달궈져 있고 열감이 생겨 있을 거예요. 이미 발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나의 몸을 담근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러닝 직후에는 쿨다운 스트레칭만 충분히 진행을 해준 다음에 샤워하면서 간단하게 마사지만 해주는 걸 더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샤워 끝에는 아이싱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과사용돼서 열이 나 있는 근육을 차갑게 다시 만들어주는 걸 아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운동 후 열이 오른 근육을 차갑게 만들어주면서 근육의 기능을 다시 되살리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면서 조금 더 탄력 있게 몸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상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들도 이 아이싱이라는 방법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아이싱을 하는 방법은 욕조에다가 차가운 물을 받고 발이나 다리를 담그고 있는 것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은요, 샤워를 끝낸 후 마지막에, 그러니까 물기를 닦기 직전에 샤워기를 가장 차가운 물 쪽으로 돌려서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부터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타고 허벅지, 가능하면 엉덩이까지 해서 차갑게 냉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순서도 중요한데요. 엉덩이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서부터 차갑게 만들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잠깐 그냥 헹궈주는 용도로 차가운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1, 2분 정도는 차가운 물을 계속해서 뿌려주면서 하체의 온도 자체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뛰는 동안 몸이 많이 달궈져 있는 상태가 되고 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동안 몸이 달궈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우리 혈관은 따뜻한 온도 때문에 확장이 된단 말이죠. 이때 심장에서 가장 먼 발바닥에서부터 차가운 물로 다시 한번 혈관을 수축해주면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심장에서 가장 먼 발바닥에 있는 피까지 심장으로 빨리 되돌아오게 돼요. 아래쪽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 되고 심장과 가까운 상체 쪽은 이완, 확장이 되어 있는 혈관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온도차를 이용해서 피를 빠르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피로도가 떨어지고 다리의 중압감이 감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춥고 차갑고 정말 참기 힘든데 다 하고 나서 씻고 잠옷 입잖아요. 그렇게 상쾌하고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너무너무 가벼워지거든요. 러닝을 하는 날에는 러닝을 통해서 몸을 달궈주고 이후에 스트레칭하고 아이싱 해주면 이렇게 혈액순환을 빠르게 되돌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다리를 얇게 만들어줄 수가 있지만 러닝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따뜻한 족욕, 따뜻한 반신욕을 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킨 후 아이싱을 진행하면 러닝을 한 것과 유사하게 혈액순환을 조금 빠르게 되돌릴 수가 있어지고 다리 굵기 개선도 되고 다리의 모양 개선도 되고 이때 베스솔트를 활용하게 된다면 삼투 현상을 통해서 다리의 부종까지 관리할 수 있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러닝과 이 습관들을 꾸준히 이행하신다면 다리가 정말 예쁘게 탈바꿈이 될 뿐만 아니라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건 알겠는데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다리를 다시 차갑게 만들면 다리 근육 자체가 다시 딱딱하게 변하고 다시 뭉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신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 밑작업을 하지 않고서 그냥 냅다 아이싱만 한다면 당연히 다리가 딱딱해지고 굳고 혈액순환이 더 잘 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러닝을 하면서 몸을 달궈놓은 상태에서의 아이싱이라는 거, 혹은 러닝을 하지 않은 날에는 베스솔트를 이용한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전신의 혈관을 확장시켜 놓고 따뜻하게 만든 상태에서 아이싱을 진행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나와요. 이 모든 과정과 이 단계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계들을 꼭 지켜주시고 꾸준히만 반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다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러닝을 하면 다리가 두꺼워지는 건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러닝 후 다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저만의 비법들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도움이 조금 되셨으려나요? 원래는 저희 회원님들께만 이렇게 비밀리에 전수하던 저의 비법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꾸준히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진짜 오랜 시간 발품 팔아서 제 몸에다가 적용을 하고 연구를 해낸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요. 믿고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곧 3월이 찾아오고 날이 풀리면 더 재밌게 뛸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재밌게 달리고 다리 고민까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베스솔트 그리고 마사지바 할인 히든 링크는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두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 적어둘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쟁여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